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취향이 바뀌고 의견이 바뀌고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사람 말이에요. 어제는 이 영화가 최고라더니 오늘은 저 감독을 좋아한대요. 지난주엔 이 정치 성향이었는데 이번 주엔 정반대 의견을 내놓죠. 처음엔 그냥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로 모르는 거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아 정체성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흔해요.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30%가 자신의 핵심 가치관이나 선호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이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채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뭘 좋아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요. 내가 웃긴 게 아니라 언제 웃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고민하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굉장히 편해요. 내 말에 다 공감해주고 내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맞춰주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자아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특별하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는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이의 독특성이나 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 해요. 이 아이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까? 이 아이만의 특별한 성향은 뭘까? 근데 자기중심적인 부모는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본인들의 생각을 입력시키려고 합니다. 아이의 특성이나 자아에 대해 관찰하고 왜 그게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의 자아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었고 아이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생각을 알아내려면 초기에 누군가가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자기 발견의 과정을 도와줘야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4살짜리 아이가 나 이거 싫어 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부모는 그래, 네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왜 싫은지 얘기해볼래? 라고 물어봐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부모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죠. 또는 좋은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해야 해. 라고 강요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미리 정해진 의제를 따르도록 강요받는 거예요. 이 책들이 네가 좋아해야 할 책이야. 이런 스포츠가 좋은 거야. 나중에 은행원이나 수의사가 되는 게 성공하는 거야. 부모가 전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존경하도록 프로그램된 자녀가 정말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말이죠. 여기서 아이는 무서운 교훈을 배우게 돼요. 생존은 수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대가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희생하여 남한테 맞추는 거죠.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내가 뭘 원하는가가 아니라 뭘 원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죠.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태도가 정중하고 상냥하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그걸 그대로 반영합니다. 몇 분 동안만 동의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찾아서 그 안에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누구든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면 내면에 엄청난 분노와 불만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평생 허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깨끗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대신 이상한 방식으로 터져나오죠. 우리가 그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은 이미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진 다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연애를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요. 초반엔 완벽해 보이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취향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책, 장소, 음식이 그들한테 특별히 흥미롭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돼요. 와,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구나. 드디어 내 소울메이트를 찾았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이 바뀌는 순간이 와요. 자아가 없는 그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거나 다른 친구를 사귀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경멸이에요. 우리는 한때 특별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틀린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잘 몰라. 근데 생각해보면 웃긴 게 우리가 그 사람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몰랐던 거거든요. 또는 당신은 내가 완벽한 존재이길 기대해요 라고 말해요. 그들은 한때 우리에게서 열렬히 빌려왔던 정체성에 갇힌 것처럼 느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들의 체계에 상당한 분노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했다는 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억압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을 억압한 사실을요. 그들은 자기가 본래의 자신이 되는 게 막혔다고 느끼고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조종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의 경멸적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들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나는 너에게 통제권을 넘겨줬고 이제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더 깊게 들어가면 이래요. 사랑받는 것과 통제받는 것의 경계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야 할 부모가 나를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버림받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잘해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인의 판단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게 나쁜 건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피해자니까요.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이 될 권리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모두가 상처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부모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또 다른 견해를 강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대신 우리는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져야 해요. 그들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그 답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아가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건 엄청난 인내심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들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억압해왔기 때문에 진짜 자아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문제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능을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도, 미디어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요. 튀면 안 돼요. 평범해야 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미니 버전의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만의 고유한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고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내 기대를 아이에게 투영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오늘은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이 될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혹시 나도 남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